척추 안쪽으로 이게 척수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척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척수를 먹여 살리는 혈관들이 보시면 다 디센딩에서 나오거든요. 디센딩이랑 이 세그멘트 아테리라고 해서 이 가슴 쪽에는 인터코스탈 아테리, 이쪽에는 럼바 아테리라고 부르는데 이런 혈관들이 다 이게 디센딩에서 나오고 대부분의 혈관인데 여기서 나오고 일부 혈관이 위에 서브클라비에서 나오고 일부 혈관이 이제 일리아 아테리에서 이렇게 나오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대동맥에서 직접 개시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리고 대동맥 수술하면 여기를 다 자르고 인조혈관으로 갈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이게 애니리즘인데 여기가 머리 쪽이고 이제 다리 쪽입니다. 대동맥이 이렇게 있고 이 뒤쪽으로 이제 인터코스탈 아테리 연결돼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다 인조혈관으로 다 갈아버립니다. 갈아버리면은 이게 다 잘라지겠죠. 다 잘라지고 일부 혈관을 이렇게 인터코스탈에 연결해주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 혈관이 이게 다 세크리파이스가 되기 때문에 혈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스케미아가 생기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게 수술 범위나 이게 익스텐션에 따라서 인시던스가 차이가 나긴 하는데 많이 생긴 건 8%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고 많이 적게 건 경우는 3.4% 이런 경우에는 좀 인시가 적긴 한데 3.4%다 가는 경우에는 8%까지도. 근데 이게 코젤리라는 의사인데 이 환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스로카프터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가 나온다라는 이게 3천 명이 넘는 케이스입니다. 혼자 3천 명이 넘는 케이스를 했는데 그래도 8%가 나온다라는 건 굉장한 인시던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꼭 이 스트로크 앱도멘 수술에서만 생기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디센딩만 수술한 경우도 3.5%에서 보고가 되고 이 엔도바스큘라 그 테바 디센딩에 스텐트를 넣는 경우에도 3.9% 정도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꽤 높은 거죠. 아치 수술하고 스트로크가 한 5% 정도 보고되고 있으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로크 앱도멘 수술할 때 디센딩 워터 수술할 때 테바 하는 환자들 또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게 토탈 아치 한 다음에 프로젤레펀트 타펫이라고 하죠. 타펫이라고 아치를 수술하고 이 디센딩에 스탠드 그래프트를 추가적으로 같이 넣어주는 걸 이제 프로젤레펀트 초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센딩에 스탠트 그래프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가 꽤 보고가 되고 있는 이런 환자가 나오면 항상 이 스파이널 코드 이스케미아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현재 파라플레지아가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파레세지아는 이제 감각이 잘 달라지는 거, 감각 이상이 있는 거. 이거 이제 뉴로조익 블레더, 바울 블레더라고 해서 대소변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수술 중에 예방하는 방법이 있고 수술 후에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술 중에 예방하는 거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인터코스탈 아테리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세크리파이스에는 인터코스탈 연결을 해주는 거고 이렇게 수술장에서 직접 연결을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여기 대동맥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다 갈아버리면 이게 한꺼번에 이게 다 잘라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 하고 다음에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시퀀셜하게 수술을 하라고 돼 있고요. 수술 중에 체온을 낮춰가지고 이스케미아를 예방하는 이런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포스트옵에 봐야 될 것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CSF 드레이지. CSF 드레이지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대동맥이 있고 여기 이제 척추가 있고 럼바가 있고 이 럼바 이 공간 사이에 공간에 이렇게 스파이널 코드가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고 이 공간에 다른 물질들이 차고 있는 게 CSF입니다. 세레브럴 스파이널 플루이드인데 이 공간을 스파이널 코드가 있고 그 나머지 빈 공간은 이 CS 플루이드가 채우고 있는 건데요. 이게 CSF가 너무 압력이 많아지고 가득 차게 되면은 스파이널 코드가 눌리겠죠. 스파이널 코드가 눌리게 되면은 일로 이제 퍼fusion 프레셔가 퍼fusion이 떨어지니까 요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 카테터를 넣어가지고 CSF를 빼주는 겁니다. CSF를 빼줘서 이 안에 압력을 낮춰줘서 이 스파이널 코드로 혈류가 좀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CSF 프레셔를 낮춰서 스파이널 코드의 퍼fusion 프레셔를 높이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보통 카테터를 꽂고 나와가지고 이 안쪽에 프레셔를 모니터링 하죠. 타겟은 10 이하로 보고 뭐한 5에서 10, 15까지 많게는 한 20그 정도까지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혈압을 높이는 거예요. 혈압을 높이는 건데 그냥 적당히 높이는 게 아니라 과하다 싶을 정도로 높여야 돼요.
민 BP가 90, 100 이상, 시스톨릭으로 치면 160 되는 겁니다. 시스톨릭을 150, 160 이상으로 약을 쓰더라도 올려야 되는 거죠. 요거는 뭐 당연히 수가 있겠지만 잘린 나머지 남아있는 혈관들에서 콜레테랄 혈류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내주려는 거죠. 혈압을 높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혈류가 조금 가더라도 산소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헤모글로빈을 10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뭐 8 정도는 휴혈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 디센딩 스로커 앱도멘 수술하는 환자들은 그래도 휴혈을 한 10 이상으로 좀 맞추려고 하고 휴혈을 좀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뭐 세츄에이션을 낮게 유지하면 안 되고 100 이상, 120, 150 이상으로 높게 유지해야 되고 PA도 유지해야 되고 이런 방법들이 있고 그 보조적으로 쓰이는 방법들이 이제 뭐 스테로이드나 마니토를 주기도 하는데 이거는 스테로이드 주고 마니토를 주면은 스파이널 코드 염증 작용을 줄여서 좀 이데마를 빼줘가지고 좀 증상이 호전시켜주는 게 있고 날록선 같은 걸 주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검증된 방법은 아닌데 할 게 답답하니까 그냥 보조적으로 주는 치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병원들에서 프로토콜이 있는데 보면 이제 스파이널 코드가 발견이 되면은 혈압을 민비피를 100까지 이상으로 높여야 되고요. CSF가 있는지 확인해서 CSF 드레인지 카테터가 없으면 이미 바로 넣어줘라. 나중에 내일 아침에 넣고 이런 거 아닙니다. 바로 넣어줘야 됩니다. 바로 넣어줘야 되고요. CSF 플루이드 타겟 이하로 낮추고 혈압 높이고 옵션 프레셔를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CVP랑 이런 거 볼륨을 충분히 주고 헤모글로빈 높여주고 이런 거죠. 만약에 CSF를 주고 카테터를 빼고 있는데도 증상이 있다 하면은 그걸 더 낮추라고 됐습니다. 나중에 딴 병원에서 5 이하로 낮추라는 병원도 있습니다. 더 낮춰서 더 많이 빼주고 20까지도 빼주라고 돼 있고요. 혈압 마찬가지로 혈압을 100 이상, 115, 민비피 115면은요 거의 170, 180이에요. 여기까지 올리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볼륨 충분히 주고 또 다른 병원도 보면 이런 게 간별이면 원전을 뭐 스트로크 같은 걸 간별히 해야겠지만 사실 보면 압니다. 이게 스트로크인지 파라플레지아인지 딱 보면 알죠. 다리 양쪽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스트로크보다는 스파이널 코드 이스케미아가 리스크가 높습니다. 그래서 혈압 높이고 아네미아 교정하고 스파이널 코드가 CSF 드레인지가 없으면 이물을 바로 넣어라. 바로 넣으라는 거죠. 있는데도 그러면 20시간 내 20cc까지도 올려주고 요거는 뭐냐면 이 뉴로엑시아 헤마토마를 감별하라는 거 카테터 CSF 드레인지 카테터 넣으면은 해파리 쓰고 이러니까 수술 중에 헤마토마가 생기거든요. 안쪽에 헤마토마 생기면 스파이널 코드가 눌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어. 이걸 감별을 해라 하는 거죠. 그것도 텍사스에 있는 다른 빅센터인데 비슷합니다. CSF가 펑션이 안 하면 갈아 끼고 정상인데도 증상이 생겼으면 CF 프레셔 5 이하로도 낮추고 헤모글로빈 높이고 세츄에이션 높이고 혈압 높이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블러디하게 헤마토마 있는지 없는지 감별하라는 거죠. 이게 치료될 수 있냐 보는 건데 이게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코젤리 그룹에서 발표한다는데 이 커먼트 스파인 코드 이게 계속 남아 있는 거죠. 한 178명이었고요. 템포러리 SCD 그러니까 생겼다가 치료하고 회복된 겁니다. 회복된 게 146명.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모든 환자가 생겼다가 50% 정도는 남아 있고 50% 정도는 회복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아까 말한 처치를 해가지고 회복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굉장히 절반은 회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환자가 뭐 살아나도 다리 못 움직이면 솔직히 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환자. 보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정리하면은 스파이널 코드 이스케미아는 꼭 관가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바로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봅시다 이거 아니에요. 바로 해줘야 되고 바로 해주면은 회복될 수 있다는 거. CSF 드레인지, BP 유지해주고 헤모글로빈 높이고 높이고 이것만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질문한 게 아까 HSU 선생님이 강의 주셔서 옛날부터 궁금한 게 질문이나요? 그 PA 환자들 뭐 하지 혈압제면 좀 도움이 된다. 그런 해본 피몰 A레를 잘 안
가지고 오실 때 뭐 NIBP 같은 거를 좀 재면 도움이 되는 생각도 해봤었는데 근데 뭐 상관없죠. 뭐 아까 말했다시피 결국 혈압을 높인다는 게 CSF 그 스파이널 코드로 가는 혈류를 회복시켜주는 거잖아요. 그 콜레테랄들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위로도 가고요, 서클레비언으로도 가고, 이 일리아그로도 가고,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이런 데로 다시 합류하는 혈관 혈류들도 있고. 그래서 뭐 다리가 움직인다고 다리 혈류를 재는 건 의미가 없고, 이 스파이널 코드가 문제이기 때문에 일로 가는 혈류를 높이는 게 중요한 거죠. 심지어는 복부대동맥 수술하고도 파라플레지가 생깁니다. 복부대동맥 수술하고도 그래도 위에 태발을 했다. 위에 태발을 하고 밑에 복부대동맥 수술을 했다. 그럼 여기도 날아가고 여기도 날아가는 거잖아요. 파라플레지가 생기는 거고 보고돼요. 혹시 네, 아직 이식은 안 됐는데 블리딩이 있다. 그래도 혈압 블리딩 그거는 수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만약에 피가 난다고 하면 수술방 바로 들어가서 피를 잡고 나와야 되는 거고요. 혈압은 그거랑 상관없이 높여요. 피가 난다고 하면은 피 때문에 혈압을 낮게 유지한다는 거 아니고 피가 나면은 재수술로 들어가서 피를 멈추고 나와가지고 혈압을 유지해야 돼요. 나중에 확 회복되고 이런 거 확인되기 전까지 때리는 그때 재우면 안 돼. 그러니까 보통 혈압 재우는 게 혈압 자꾸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재우잖아요. 혈압 올라가는 걸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동맥 이 디센딩 수술하는 사람들은 술 나와가지고 혈압이 막 160, 170 올라가지고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깰 때까지. 깨서 다리가 잘 움직인다. 그래도 푹 재우면 안 됩니다. 이게 보면 알겠지만 이게 딜레이드 스파이널 코드 데피시라고 있죠. 직후엔 괜찮아도 24시간 40분 있다가 다 파라플레지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후에 한 번 딱 체크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딱 재우는 게 아니고 계속 3, 4일 지날 때까지 확인을 계속하고 익스프레션 빨리 해주고 계속 혈압 높이고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보통 체크하고 이런 거 일반적인 수술한다는 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이 환자들은 좀 자주 하면 좋죠. 자주 하면 좋은데 그냥 지나갈 때마다 몸은 일단 어느 정도 깨는 것 같은 이렇게 뭐 이것저것 뭐 포스트업 직후에는 할 거 많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 석션도 하고 하니까 그때 보면 의식이 조금 깬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그때 되면은 계속 자주 확인을 해보면 좋죠. 옆에 올 때마다. 기록이야 뭐 정해진 그것대로 기록을 하면 되지만 기록하는 그게 단순히 기록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아는 게 중요하니까. 저 오늘 제가 제 환자가 딱 아침에 왔는데 다리가 안 움직인다 한 거예요. 베스트 노말이 언제나 했더니 그날 밤 10시 새벽인가 1시 2시인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담당 의사가 모를 수 있어요. 전공이고 뭐 이러면 모를 수 있지. 그래도 간호사가 뭐 괜찮은 거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될 문제라. 이거는 이게 뭐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노트를 하든 전공의한테 뭐 설득을 해가지고 뭘 하든 해야 되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HRCU 스페시픽한 HRCU 중환자실 따로 있는 거고 그런 교육을 좀 하고 항상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배드레스트 하는 거 하이패스 돌린 사람들은 저희 막 멘탈 깰 때까지 얼라탈 깰 때까지 배드레스트를 완전히 하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또 말씀하신 것처럼 스파이널 코드 그냥 블러드 혈류가 유지된다 하면 특별히 그거 뭐 금기가 있거나 배드레스트 ABI 말로 하는 네, 건가요? ABR을 뭐 유지해야 되거나 환자 깨도 환자가 깨가지고 뭐 난리치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조금 진정시킬 필요는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대동맥 환자는 알겠지만 피한다고 멘트 얼러트면 바로 빼거든요. 익스트웨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디센딩 환자가 깨가지고 얼러트 해가지고 난리칠 정도라고 하면 익스트웨이션을 해야죠. 옛날 같은 그런 옛날에는 뭐 수술하고 나면 하루 이틀 뭐 재우고 이런 막 이틀 재우고 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대동맥 수술하든 밸브 수술하든 뭔 수술하든
피한다고 멘트 얼럿하면 익스프레션 바로 해주는 겁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ICP 높으면은 메인 하는데 계속 높아서 그 시간마다 트레이닝 그 양이 좀 많아도 큰 시간당 한 22화 정도로 떠주는 건 괜찮다고 돼 있어. 페이지가 조금 저도 그렇게까지 에비던스가 나와 있진 않은데 일반적인 프로토콜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억지로 짜낼 필요는 없고. 네. 있으시면 다들 수고하시고. 네. 그게 병원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 멀쩡하면은 한 24시간 정도라고 하는 병원도 있고, 여기 뭐 텍사스에 있는 병원은 7일까지 유지한다는 병원도 있고, 저는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정해진 건 없고 완전 멀쩡하다. 뭐 중환자실에서 최소한 2, 3일은 있잖아요. 디센딩 수술하면은 다음 날 올린 경우는 없잖아요. 2, 3일 정도 봐서 완전 멀쩡하고 전혀 그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 하면은 한 뭐 2, 3일 유지하고 빼고 병동 올리는 거고, 만약에 뭐 좀 나이도 많고 좀 불안하고 뭐 좀 다리가 좀 위크니스가 있고 이러면 7일까지도 유지하라고 돼 있어. 7일까지. 팀즈 여기 로그인하신 분들 혹시 그 질문 사항 있으면 남겨주십시오. 이미지 보이네. 대표님 그 알파피장 를 아이고 왼쪽 와이프 빨리 팩트에서 보는 게 이제 티슈 퍼퓨전을 나타내는 거예요.